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은 우리가 이강인이라는 확고한 주전, 왼쪽은 손흥민이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불가피하게 뭐 2순위, 3순위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면 네. 왼쪽에서는 뭐 배준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거기 문선민 선수가 또 하나의 경쟁 구도라면 오른쪽은 지금 이강인 선수 다음으로 전진우, 이동경 약간 구도란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EAFF 동아시아 축구연맹 컵 1차전에서 중국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서호정 기자와 함께 후토크 리뷰 좀 진행을 해볼 텐데요. 뭐 경기 뭐 총평 간단히 하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로운 플랜 B를 찾기 위한 도전이었고 일단 뭐 첫 돌은 괜찮게 놓은 것 같습니다. 네, 상대가 워낙 약했고 피파 랭킹 94위입니다. 우리가 23위이기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하고 무려 71계단이나 차는 분야가 뭐 통틀어 뭐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도 큰 격차인데 오늘 경기력에서 그 격차를 확실히 우리가 느꼈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시도가 나쁘지 않았지만 오늘 경기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이 너무 약했습니다. 네, 중국이 이 한때는 축구 굴기라는 외침과 함께 네.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축구를 통해 가지고 국가 위상까지도 한번 높여보겠다고 도전을 했는데 오늘 경기 이번 뭐 월드컵 3차 예선에서도 그랬었고요. 네. 이번 경기도 그렇고 지금 또 중국 축구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중국도 새로운 선수들 많이 뭐 포함이 됐습니다만 우리도 유럽파가 제외된 K리거들만으로 구성이 된 라인업으로 3명의 J리거. 3명의 J리거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선수단을 꾸려서 이번 때 참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우리에게 위주로 좀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중국 충격적으로 실망스러웠고요. 선수들 개개인의 역량, 뭐 전술적인 어떤 해석이나 모든 분야에서 정말 수준이야. 우리가 3차 예선에 만났었던 최약체 뭐 쿠웨이트보다도 저는 솔직히 약하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3차 예선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패자부활전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북중미 월드컵 도전을 끝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독도 떠났고 그러면서 이번 대회는 20세 이하 대표팀을 맡고 있는 조르에비치 감독이 감독 대행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뭔가 좀 새로운 걸 보여줘야 된다는 동기부여라도 있어야 될 텐데 저도 보면서 좀 심각하다 느꼈던 게 후반 25분부터 선수들이 지가 나서 쓰러지기 시작하고.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 대표팀과 다르게 지난주 일찌감치 한국에 들어와서 계속 훈련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경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중국 축구의 현실을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중국 90분 동안 유효슈팅 빵개였습니다. 그리고 뭐 기록만 보면 점유율 패스에서 비슷한데 실질적인 경기 내용은 상당히 부진했고요. 슈팅 연계 축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중국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대표팀 보겠습니다. 오늘 3-4-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명단이 발표가 됐을 때 저는 기존대로 4백 아니겠나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서호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박진섭 선수가 3백의 중심에서는 3백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약간 힌트를 느꼈던 거는 우리가 지난 이제 쿠웨이트와의 3차 예선 10차전 경기. 후반에 우리 대표팀이 3백을 썼었습니다. 네. 그때 황희찬 선수를 윙백 포지션에 또 세우기도 했었고 당시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이 오늘 경기는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 북중미 월드컵 본선으로 가는 첫 경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썼던 전술적 실험을 이번 동아시안컵에서 많이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중국과의 첫 경기에서도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정예 멤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좀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는데 오늘은 좀 새로운 그런 시도를 조금 더 발전시키는 그런 어떤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처럼 3백 일단 박진섭 선수가 중앙에 섰고요. 왼발잡이 김주성이 왼쪽에 또 박승욱 선수가 오른쪽에 이렇게 3백 형태로 섰고 흥미로운 것은 이제 윙백 쪽에 나온 이태석과 김문환 선수의 활용이었는데 일단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고요. 상대가 약하기도 했습니다만 최전방에 있는 문선민과 이동경 선수가 양쪽 윙백에는 이태석, 김문환 선수하고 굉장히 그 컨비네이션을 잘 만들어내면서 이태석과 김문환이 오히려 터치라인 쪽 플레이로 할 때는 문선민과 이동경이 안에 들어와서 약간 좀 세컨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와서 하프스페이스에서 경기를 풀어주는 마무리 슈팅 시도하는 이런 과정. 골도 거기 나왔고요. 반대로 또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올라가면서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계속 침투를 하면은 문선민 선수가 측면으로 넓게 빠져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오늘 기본적으로 새롭게 시도한 3백 기반의 전술을 위한
어쨌든 이것은 전술적 약속을 좀 꽤 하고 나왔다. 네.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움직임들을 윙백 그리고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이 잘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새로운 포지션 시도, 특히 유럽파들 총동원이 됐을 때에도 경쟁이 가능한 몇몇 위치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일단 스트라이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이제 그 센터백 한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서 일단 중원 조합에 오늘 김진규, 김봉수 선수가 이제 구성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황인범 선수라든가 뭐 박용호 선수가 많이 나왔던 자리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김진규 선수는 결정적인 상면에서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전환 플레이라든가 연계 부분을 잘 해줬고요. 저는 김봉수 선수는 조금 더 본인이 갖고 있는 피지컬적인 장점을 이용해가지고 좀 쓸고 다니면서 볼을 전진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초반부터 약간 미스가 나오면서 선수가 실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은 오늘은 100%는 못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상당히 낯설 수 있는 구성인데다가 특히 중원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오늘 경기였기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전은 일단 주민규 선수가 올해 첫 발탁이 됐습니다. 대표팀에. 네, 3월과 6월에는 소집이 안 됐었었죠. 네. 이번에도 원래는 23인 명단에 못 들어갔다가 3명이 이제 늘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발탁됐는데 오늘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누구 쓰려고 했을까요? 원래는 이호재 선수가 아마 제가 봤을 때 네. 1번이었을 것 같고 오세훈 선수는 이제 어제 대표팀에 합류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후순위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뭐 주민규 선수를 조금 더 먼저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훈, 오영규 선수가 좀 그 우세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최근에 대표팀의 스트라이크 경쟁이었는데 주민규 선수가 가세를 했고 후반전에 이우지 선수가 나오는데 이우지 선수는 뭐 딱히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습니다만 주민규 선수는 팀의 두 번째 골 전반 20분에 네. 이태석의 크로스를 헤더로 넣으면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기이긴 했습니다. 결정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 중에서 탑이라는 거를 그 한 장면으로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자리가 이제 수비 쪽인데 일단 박진섭 선수가 스위퍼 역할을 보고 오른쪽에 박승욱, 왼쪽에 김주성인데 왼발잡이 이 센터백은 상당히 좀 그 희소하고 메리트가 높죠. 또 최근 김주성 선수가 워낙 또 잘하고 있어서 기대를 네. 많이 모았는데 오늘 또 골까지 넣었습니다. 팀의 쐐기골 후반 11분에 3대 0으로 달아나는 오른발 골을 넣었습니다. 김주성 선수가 김천 상무에 가서 굉장히 성장해서 왔고 그 이후에 서울에서 이제 주전 자리를 잡으면서 경험치를 계속 먹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 최고 센터백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잔하고 같이 뛰는 것도 저는 네.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보면은 김주성 선수가 굉장히 뭐 장이닝 선수를 완전히 압도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의 대표 스트라이커라고 할 수 있는 장이닝을 완전히 압도하는 모습 또 그런 자신감에서 나왔다고 보여지고 공을 소유했을 때의 플레이나 전진하는 거 이런 부분에서도 저는 김주성 선수가 지난 이제 쿠웨이트와의 3차에서 10차전에서도 활약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연장선상으로 가져갔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우리 대표팀이 이성 공격 자원이 워낙 많잖아요. 네. 풀로 소집이 됐을 때 지금 이번 동아시안컵에 소집된 선수 중에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경쟁이 심한데 오늘 그런 점에서 왼쪽에 문선민, 오른쪽에 이동경 좀 기회를 좀 어느 정도 잡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뭐 전반전 한정이긴 합니다만 오른쪽에 이동경 선수 오늘 상당히 좀 파괴적인 모습이 있었죠. 오히려 저는 뭐 전반 후반에 네. 추가적인 득점을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을 맞아요. 정도로 네. 컨디션이 좋아 보였는데 오히려 정말 환상적인 이 선제골 자신이 원더골로 만들고 난 뒤에 약간의 집중력 부족이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전반 8분에 김문환의 패스를 받아서 볼을 좀 흘린 다음에 그 먼 거리에서 아주 기가 막힌 왼발 가마차기로 본인의 1489일 만에 A매치 득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엄청난 골을 선제골 결승골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동경 선수도 지금 K리그에서는 거의 극강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3월과 6월에는 그렇게 기회를 얻지를 못했었거든요. 그쵸. 네. 이번에는 첫 임팩트는 잘 남겼는데 그거를 이제 후반까지 계속 더 지속적으로 가져갔었으면 오늘이 확실하게 세기를 박는 날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쉽고 그렇습니다. 문선민 선수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트래핑이나 돌파 이런 장면이 있었지만 너무 좀 이타적인 선택을 전반에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후반 초반에도 득점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오른쪽은 우리가 이강인이라는 확고한 주전, 왼쪽은 손흥민이라는 확고한 주전이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불가피하게 뭐 2순위, 3순위 싸움을 좀 해야 되는 위치라고 보면 네. 왼쪽에서는 뭐 배준호 선수도 있고 황희찬 선수도 있고 뭐 거기 문선민 선수가 또 하나의 경쟁 구도라면 오른쪽은 지금 이강인 선수 다음으로 전진우, 이동경 약간 구도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차별성 혹은 뭐 좀 본인의 가치를 좀 입증을 해줘야 되는데 한 80점 정도 오늘 경기 전반만 봐서는 90점 이상이었다고 보는데 아까 후반에 조금 점수를 까먹었죠. 네, 약간 이강인 선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은 듯한 움직임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 볼을 받아가지고 안쪽으로 횡으로 이동을 하거나 전환 패스를 시켜주거나 플레이메이킹을 어느 정도 하면서 전진우가 있을 때랑은 좀 다른 맛의 라이트 윙이었어요. 전진우 선수는 홍명보 감독이 평가했듯이 이 포켓 존으로 들어가는 움직임과 거기에서의 플레이가 요즘에 아주 네. 뭐 절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진우 선수가 지금 어지럼증을 호소하면서 지금 이번 대회 오늘 갑자기 급작스레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동경이라든가 그 위치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반대로 이제 기회가 온 것인데 사실 전진우 선수가 6월에 2경기 괜찮은 임팩트를 보여줬기 때문에 쫓아오는 후발주자들이 이번 대회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동경 선수 오늘 파괴력은 보여줬고요. 그거를 또 남은 2경기에서도 좀 더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A매치 데뷔전 치른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이호재, 강상윤, 모재현, 서민우, 또 이승원, 또 선발로 나온 김봉수까지 많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A매치 맛을 봤는데 저는 여기서 좀 뭐 모재현 선수 윙백으로 활용한 거나 강상윤 선수 왼쪽 윙백으로 강상윤 선수 왼쪽 윙포드 역할이었죠. 요 두 포지션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선발 출전한 윙백들도 사실은 원래는 다 윙포드였지만은 이제 좀 늦게 윙백으로 전향한 선수들이라서 공격적인 부분에 장점이 있고 네. 모재현 선수를 이제 김문환 선수 대신해서 오른쪽 윙백에 세운 거는 지난 6월에 있었던 쿠웨이트전 때 황희찬 선수를 윙백으로 세웠던 거하고 또 걔가 비슷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최근에 뭐 유럽 축구의 흐름을 많은 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백스리 기반으로 한 전술을 할 때 파괴력 있는 윙포워드들을 윙백으로 기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차관에서 뭔가 또 실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강상윤 선수 사실 중얼에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포지션에서 대표팀에서의 경쟁력을 좀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약간 뜻밖의 좀 기용이었고 이게 선수 교체 이후에도 계속 그 위치에 두는 걸로 봐서는 이게 임시 변통이라기보다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보고 싶은 게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왼쪽 윙백으로 나온 이태석 선수가 이날 저는 상당히 인상적. 김문환도 잘했지만 왼쪽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윙어의 기용 어떤 가능성? 뭐 이런 것도 본 것이 아닌가. 이제 흥미로운 오늘 경기였습니다. 이태석 선수가 상황에 따라서 위치를 거의 최전방 스트라이커까지 전진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민기 이제 내려왔을 때 그 자리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윙포워드의 포지셔닝이라든가 또 이제 이태석 선수가 많이 올라왔을 때 조금 더 위치를 내려가지고 수비적인 부분을 준비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정도 약간 강상윤 선수를 그렇게 변칙적으로 기용한 의도라고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3대 0으로 완승을 하긴 했지만 내용상 봤을 때 최소한 5대 0까지는 갔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경기긴 했고요. 그리고 상대가 너무 좀 취약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 홍콩전, 그 다음 경기 이제 한일전을 좀 더 보고 평가를 해야겠지만 아무튼 오늘 나온 모든 선수들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를 다음 경기, 다다음 경기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번 대회 VAR이 없습니다. 네, 좀 동북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 대회라는 그 브랜드하고 명성에 좀 부족한 모습이죠. 사실 큰 비용이 아니고 이미 한국 축구 같은 경우 K리그에서 다 VAR을 가동하기 때문에 장비를 비용만 들이면 쉽게 작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비용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국제 대회를 진행을 하면서 특히 이날 그 가오테니가 이동경 선수 발을 2번이나 밟았는데 첫 파울 같은 경우에 전 다이렉트 줘도 되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옐로 카드 나가고 이 VR이 없으니까 진행이 됐는데 이게 선수 보호 차원에서도 조금 좀 배려가 아쉽지 않나 그런 VAR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기는 승리는 늘 좋은 겁니다. 홍명보호라는 이유로 저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그런 마음대로 이해하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경기에 집중을 해서 오늘은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11일에 홍콩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15일에 한일전 진행이 됩니다. 일본이 많은 선수를 빼고 왔지만 사실 우리하고 거의 좀 각 나라의 선수 규모를 봤을 때
뭐 같은 군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네. 네, 뭐 일본 사군이라고 뭐 그러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정도 아니거든요. 아무튼 좀 네. 정면 승부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결국은 네. 두 팀 다 거의 2승 상황에서 우승을 다투는 경쟁을 맨 마지막 한일전 맞대결에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제가 볼 때 홍명보 감독은 이 3-4-3 백스리를 기반으로 한 전술을 계속 실험할 것 같습니다. 한일전 때도 뭐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해볼 수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경기들도 여러분들과 좀 얘기 많이 나눠볼 수도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중전 대한민국이 3대 0으로 완승했다는 소식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